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 특례시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헌 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복지형 참여자를 총 231명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 및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모집 조건은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며 서류 접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2023년 1월 1일 물결표 쌓인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실시하며 합격자는 2022년 12월 27일 화 오후 5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는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고이행.go.kr 채용 공고 및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걷기 좋은 도시로 고양의 길이 달라진다.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헌의 길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보도블록 개선, 바닥 신호등 설치, 안심하고 걷는 길. 이동헌 고양 특례시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보도블록 대신 신미성, 기능성을 갖춘 보도블록 활용을 제안했다. 보도블록을 기존의 규격보다 크게 만들고 인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여 편의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시는 개선이 필요한 노후 보행로 중에서 이동이 많은 장소에 해당 아이디어를 반영했으며 현재 일살로 백석역 물결표 쌓인 일산병원 사거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신설, 보수된 지 10년 이상 지난 낡은 보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장백로, 노루목로 등 총 18개소를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도 장항동 1원 등의 보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레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다. 지난 상반기에 조성된 원당역, 백마역, 마두역 등을 포함해 올해 총 64곳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초 등 22개소에서는 노란 신호등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LPI는 현재 97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도심숲 확대,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상 속 휴식이 있는 길.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심숲은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도심숲은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도심 속 골목정원길은 생활권 주변에 한정적으로 이용되는 보행로, 광장 등의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으로 총 7개 골목정원길이 생길 예정이며 지난 10월부터 정발산동 두루미공원, 대화동 왕산공원에도 골목정원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마 화정초등학교 사잇길은 지난 6월 보행자도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해 새 단장을 마쳤다. 백석 아람초등학교 일원에는 지난 5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한 띠 녹지 형태의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해 안전 확보의 효과도 함께 얻고 있다. 또한 불법 경작,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올해 고양동, 일산 일동, 토당동, 행주동 등의 4개 쌈지공원이 생겼다. 시는 도심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초록 보행길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다. 지난해 화수중 고등학교 앞도로에서 시작된 차 없는 거리는 올해 백양초 중학교 앞도로, 고양초등학교 일원까지 총 3곳으로 확대됐다. 차 없는 거리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체험 부스가 열렸으며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산호수공원 녹지축, 행주산성 무장의 동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길. 최근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학광장을 잇는 녹지축 연결 사업으로 폭 50m, 길이 38m의 교량이 설치됐다. 오르내리는 길에는 소나무, 야생화 등 다양한 수목을 심었으며 지그재그로 벤치를 놓아 쉼터를 조성했다. 그동안 왕복 6차선 도로나 육교를 건너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됐으며 보행 약자들의 편의도 증진됐다. 또한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의 보행 공간을 넓히고 보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레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도 확충했다. 한편 행주산성에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권율장군 동상 진입로, 쉼터 갤러리 주변 보행로 등을 정비했으며 행주대첩비 진입로를 개선,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옛 발레터 공간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장항버들장어 전시장 입구에도 무장의 동선이 마련됐다. 시는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과 주변 보행로, 도심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사의 거점 주차장 조성. 고양 특례시 일산동구, 구청장 방경돈,
구청사 거점 주차장 증축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 2138를 증축하고 상부의 주차장을 조성해 172면의 주차 공간을 증설했다. 일산동구청사 주차장에는 총 463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 일산동구청은 지하철역과 중앙로에 맞닿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평소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다. 주변에는 일산문학광장, 관광정보센터, 정발산공원 등 관광시설과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핵심 상권인 웨스턴돔 내 공영주차장 시설이 전무하고 일산문학광장 주변 노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일산동구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청사 부지 현황 조사와 분석, 문제점, 개선 방안 등 기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청사 내 광장과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 건축물 조성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 청사 진출입 시 인도, 차도의 총괄적 동선 계획 경관 미관 환경 훼손 최소화 기존 시설물 활용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에 두었다.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축기획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2021년 4월 실시 설계 용역의 착수, 고양특례시 일상감사와 경기도 계약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새롭게 조성된 일산동구청사 거점 주차장은 차량 진출입로 1개 차선 확장, 출구 방향, 기존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연결 통로 신설 지하 진출입 경사로 추가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구획 등 이전보다 더 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이 개선됐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제한하는 고양특례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김재룡은 지난 10일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자 2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고양특례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1년 모든 시민들이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동환 시장 역시 후보 시절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과 기존 건물의 개조 예산 지원, 신축 건물에 대한 원천적인 사전검사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사로와 승강기가 없는 일산 서구 주역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지난 8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서와 논의했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만 13억 3,162만 원을 사용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지난 7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최밀한 활동가는 고양시 관내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도시 외곽에 있어 중증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다며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 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여성민호회 이도영 대표는 최근 저상버스를 탑승했는데 계단이 없어 편리하게 이용한 경험이 잊히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강조했다. 일산센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도시설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 시민의 완전한 사회 참여 보장을 고양특례시에 요구했다. 일산센터 김재룡 대표는 4만 2천 장애 시민의 의견이 관철되어 고양특례 시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 편견 없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일산센터는 자조 모임인 고양시 권익공호 기자단 두드림과 함께 관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읍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에게 불량주거 환경 개선 지원. 가평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11월 3일 많은 물건들을 집안에 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에 대하여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불량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구는 가평읍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주거지 상태는 취침하는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과 불량한 위생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여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불량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일과 나눔, 직원 6명이 방문하였고 해당 가구에서 1톤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 처리와 주거 공간 청소, 소독 및 방역 등을 실시했다. 가평읍장 임상호 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항상 가평읍에서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여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과천시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과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다 주관하는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의 계획과 추진 성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기초단체 부문에서는 총 228개 피평가기관 중 상위 18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과천시는 막계동 및 과천동 일원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등 방문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며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미생물 간이검사 및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배부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바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지역 내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 현장이 늘면서 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식당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했다.